퓨처 셀프. 자신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선택하는지 명확하게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동은 목적이나 목표를 따라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혼돈에 빠지고 만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용기와 비전이 동기가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 두려움을 초월해 수용과 용기, 사랑을 행동의 이유로 삼으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서가 발달해야 한다.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 거꾸로 가라.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미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부재다.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과 활력, 열정을 제공한다. 희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다. 희망은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이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은 길을 찾는 생각이다.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놓는다. 또는 현재 위치에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 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투지를 잘하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또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당신이 현재 알고 있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간다. 당신이 경험의 주인이지 경험이 당신의 주인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오히려 고통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당신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당신의 관점을 결정한다.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는 미래를 결정한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좋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 만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행동하고 존재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생각할 것인지, 새롭게 더 나은 방법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라. 현재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미래의 나를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라.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력과 기술을 향상하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내가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좋은 성격을 지니며 훌륭한 환경에서 살도록 기꺼이 투자한다.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투자와 배움을 시작한다면 5년 후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내일 충분히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은 어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 너머를 생각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라.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직면한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라. 경기장 밖에 있으면 현실은 모른 채 이론만 따지며 비평을 일삼게 된다. 그곳에는 진짜 위험이나 패배가 없으니 무언가를 배우려고도 배운 걸 응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에 맞서면 실패하며 배우고 배운 걸 응용한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게 된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성공을 거둘수록 덜 중요한 목표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회가 많아지고 작은 성공들은 손쉽게 이루는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목표를 더 크게 세워야 한다. 삶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가? 행동과 상황이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행동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당신은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미래의 당신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현재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관점을 바꾼다. 그들은 사고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현재의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답을 다 몰라도 괜찮다. 다소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상황은 바뀔 것이다. 특정한 변화와 결과를 얻는 데 전념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결과다.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는 행위는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미래의 나를 빚더미로 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이 약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비만, 게으름, 혼란, 단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대가가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지배할 수는 없다. 작은 투자가 더 큰 투자로 이어진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러한 투자가 더 높은 복리를 가져다 준다. 투자를 하면 전념하게 되고 전념하면 결과를 얻는다. 시간과 돈, 재능을 투자하라.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성공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단계 1.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10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고 그보다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수 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 1.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2.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3. 3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이때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현재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 수준으로 도약할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미래의 당신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당신의 비전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가? 단계 2.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덜 중요한 목표는 빨리 보상을 안겨주며 도파민이 샘솟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보다 덜 중요한 목표에 더 전념하는지도 모른다. 이 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단계 3.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미래의 나와 일치시키고 그 모습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된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다. 단계 4.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당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단계 5.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하라. 시스템화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에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어라.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단계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단계 7.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파키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80%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 현재의 내가 80%만 해도 과거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